현역 때 그 수능 국어 점수 안 나왔다 했잖아요. 반수 때 더 안 나왔어요. 컨디션이 제 생각하기에는 되게 좋았었는데 오히려 반수를 하면서 아, 나 그래도 좀 성장했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걸 상상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선택해 나가겠다라는 그 사고가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고려대학교에 있고 한 번은 흔들렸다가 다시 방향을 잡아본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버틴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처음에는 근거인 자신감이 너무 강했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자만으로 넘어갔고 그러다가 현실에 한번 제대로 얻어맞으면서 제 안에 있던 좀 약점들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는 단순히 성적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좀 두려움에 많이 잡아먹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나는 원래 머리가 좋아요 이런 얘기보다 내가 무너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를 극복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제 사고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수험생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완벽한 성공담 같은 게 아니라 흔들릴 때 어떻게 중심을 다시 잡는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아주 머리가 뛰어난 그런 천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나이 때 약간 특유의 단순함이라는 몇 번의 경험이 좀 생겨서 겹쳐져가지고 생긴 거였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시험을 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전교 1등을 했고 중학교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되는데 공부를 한 이틀, 3일 해도 성적을 충족시켰어가지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원래 되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행동이 느슨해지기가 쉬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자신감이 방향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핑계를 주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 거죠. 고등학교 들어가면 반 배치고사를 보잖아요. 그때 제 학교는 약간 기출해서 문제를 뽑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반 배치고사가 뭐 고등학교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공부 안 하고 가서 뭐 보라니까 본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전교 31등인가 30등 정도였어요. 아쉽다 수준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스스로 노력을 안 했었던 과거들과 반 배치고사 1등, 2등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믿어온 나라는 사람이 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때 감정이 되게 좀 복합적이었어요.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왜 내가 저 점수지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부족한가라는 불안도 좀 물렸죠. 근데 여기서 나는 원래 못하는 애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그냥 꺾였을 텐데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쪽으로 약간 좀 생각이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배치고사 이후에 좀 자존심을 회복할 겸 저 자신에 대한 아쉬움 그거를 회복하는 걸 목표로 했었어요. 매일매일 공부했고 그때 당시에 1학년 때 영어 지문이 45지문이었나 그 정도 됐는데 그거를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싹 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니까 중간고사 때 전교 1등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아 정말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방향으로 공부를 했고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도 좀 회복했고 성실함을 지금이라도 이거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솔직히 막 그렇게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쁘긴 한데 막 와 진짜 나이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됐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약간 아직 자만심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는 한다 약간 이런 감각이 좀 다시 생겨버리면은 그 다음이 좀 위험해져요. 유지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원래 저라는 사람 자체가 막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기세가 좀 그 다음부터 이어지진 않았죠. 성적이 떨어지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사고를 조금은 위험한 방향, 이상한 방향으로 했었어요. 원래도 제가 좀 두려움이 적지 않은 편인데 제가 말하는 두려움은 약간 그냥 걱정되어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을 상상해 놓고 그 상상 속에 저를 넣어버려요. 그런 사고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싶은 뭐 어찌 보면 철학적인 어찌 보면 조금은 과한 질문들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공부에서도 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풀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되면은 일단 그거를 밀고 나가는 게 맞는데 그래야 될 때도 있는데 그냥 아예 그러지도 못했던 적도 있죠. 공부의 측면에서도. 일상 자체가 되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냥 무기력해지고 내가 스스로 위험해질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두려운 상황을 엄청 많이 떠올리고 하나하나 그거를 다 대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데 뭐 단적인 예시로 들자면은 윈터스쿨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둘 다 갔는데 거기서는 루틴이 그냥 가서 상상을 합니다. 저 스스로를 또 상상해요.
괴롭겠죠? 밥을 먹어요. 또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잠이 옵니다. 너무 지쳐서 잠이 온다라는 느낌, 정말 지쳐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은 또다시 자고 싶어요. 왜냐면 잘 때는 그 생각이 안 드니까. 막 그런 식으로 좀 두려움이라는 게 저의 일상을 좀 무너뜨렸던 것 같아요. 생기부가 많은 학생분들이 단순히 활동 많이 하면 되겠지, 그 활동들 그냥 다 나열하면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개수가 아니라 그 밀도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정말 의미 있는 활동 하나를 좀 밀도 있게 교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교수님이 봤을 때 이 학생이 진짜 전공에 좀 관심이 있네, 아니면 이 전공에서 배워야 할 과목들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꽤 있는 친구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생기부에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핵심은 이제 그냥 나열이 아니라 흐름인데요. 무엇을 배우고 그걸 통해 어떤 질문이 생겼고 그 다음에 무엇을 더 찾아봤는지가 문장 안에서 보이게 만드는 거. 왜냐면 생기부라는 게 결국에는 글자 제한도 있잖아요. 그럼 그 글자 제한 내에서 내가 한 활동들을 흐름을 가지면서 밀도 있게 써야 되는데, 생기부 쓰는 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어 했던 편이라서 더 정성을 들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1학년 때 제가 그때 받았던 좋은 내신과 잘 썼던 생기부가 고려대에 입학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경 관련된 학과를 갔는데요.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플로깅 활동을 했던 게 있는데, 요즘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뉴스라던가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결하면서 기사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제가 생각해낸 저 스스로만의 해결법 등 계속해서 찾아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공 서적도 읽어보고 공개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생기부에다가 밀도 있게 녹여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좀 시간이 많이 생겨요. 저 스스로를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고3 때 뭐 두려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좀 해소가 많이 된 상태였죠. 나 스스로가 좀 멘탈적으로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면서 이 멘탈적으로 아쉬웠던 내 고3 시절이 아쉽게 느껴진 거죠. 내가 좀 더 그래도 건강한 멘탈에서 했다면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아쉬움도 약간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반수를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반수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재수종합학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체크해주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사실상 그냥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본인이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닌 구조였어요. 어떤 과목은 반수를 하고 나서 성적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그 방향성을 보면은 성장하는 방향성을 갔던 것 같아요. 변화는 고3 현역 시절 때 수능 당일 때는 그 당일날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적어도 반수를 했던 그 연도에 수능 당일에는 집중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나 그래도 좀 성장했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여기서 또 함정 가는 게, 현역 때 그 수능 국어 점수 안 나왔다 했잖아요. 반수 때 더 안 나왔어요. 컨디션이 제 생각하기에는 되게 좋았었는데,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뭐 여튼 반수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졌던 거는 멘탈이 좀 많이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 반수라는 시간도 저한테는 좀 유의미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만약 제가 그냥 다녔으면은 나 스스로를 못 돌아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수를 하면서 저 스스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확보가 됐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거기다가 저를 집어넣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결정들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정을 회피하지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거기에 나를 집어넣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걸 상상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를 고민하는 식으로 살아가야겠다 라는 사고가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처하는 방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 두려움이란 거에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선택해 나가겠다라는 그 사고가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강사분들도 본인이 이해한 걸 어쨌거나 본인만의 언어로 풀어나갈 거란 말이죠. 근데 언어라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강사가 말을 했을 때 그게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면은 그 강사가 정말 말하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를 스스로 고민해봐도 괜찮지만, 본인에게 그냥 안 맞는다 싶으면 사실 다른 강사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말한 방식대로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쭉쭉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들었던 강사보단 저한테 잘 맞는 강사가 되는 거죠. 다른 강사분을 그냥 과감히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마다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잘 고려해서 하셔야겠지만,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는 선택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할 만한 결정이었다라는 게 좀 제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